이걸 보고 법조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. 이 문제의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. 그러니까 삭제를 한 것이다. 판사 임용 후 정치글을 싹 지운 박병곤. 판사 임용 후 정치글을 싹 지웠다. 예, 박병곤 판사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는데요. 그 발단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. 이른바 정진석, 예,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비대위원장을 했었죠. 비대위원장, 충남 공주와 부여가 이 지역구인데요. 글쎄요, 정진석 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만은 글쎄요, 저와 정진석 의원이 좀 닮기는 닮았습니까?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예, 정진석 의원도 어디 가면은 저 동아일보 기자 김동원 기자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, 형제 아니냐. 근데 성은 하나는 정씨고 하나는 김씨니까 뭐 이렇게 바로 친형 동생은 아닐 텐데 뭐 이렇게 많이 닮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. 저 역시도 많이 닮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아주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, 그렇죠. 특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비슷해서인지 많이 닮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바로 그 정진석입니다. 공주 부여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 1심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유죄 판결. 예, 유죄 판결을 어떻게 내렸나요? 네,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을 지었지요. 예, 아마 2년 전에 정진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. 이 뭡니까, 부부 싸움을 해서 뭐 가출을 부인이 하고 그 충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렸다는 말이 있다. 예, 그런 얘기를 하죠. 네, 그런 얘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바로 사자,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다 라는 걸로 기소가 됐죠. 바로 그 기소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. 네, 닮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, 홍리츠빌님. 오히려 오세훈 시장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십니다. 김선웅님, 저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군요. 네, 좋습니다. 네, 바로 그 상황이 아주 많이, 예, 이른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죠.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고 부엉방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, 그렇게 그날 벌어진 일이 이렇게 회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쓴 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됐는데, 이 기소를 지금 박병곤 부장판사가 실형을 때린 겁니다. 실형. 예, 실형을 때린 것을 지금 여러 파티에서, 여러 지역에서 야, 이거는 좀 심하다, 정치 판사 아니냐,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깔린 거 아니냐, 바로 그렇게 해서 3일 전부터 얘기를 한 것이죠. 즉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인데 이게 이제 뭐 2심, 3심까지도 가야 될 상황이니까요. 내년 5월, 4월 10일 날이 총선이고 5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5월 말까지 임기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중간에 뭐 배지를 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. 이게 끝까지 2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.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 도래가 되니까요.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데, 바로 그 부장판사 박병곤이 판사 임용 후 자기가 정치색을 드러낸 글을 싹 지웠다는군요. 그러니까 이 박병곤 판사는 원래 정치 성향이 굉장히 짙은 그런 판사로 판사 세계에 꽤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. 그런데요, 네, 이 해당 글들, 박 판사가 자신의 친민주당 성향, 친야죠, 친야 성향을 가감없이 노출하는 내용이다. 그래서 법조인들은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시각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판사가 재직 중 쓴 정치 성향 글.
네, 2019년 10월부터 볼까요? 오른쪽입니다.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.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.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바로 이 박병곤이 쓴 그 내용입니다.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를 했다.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약자라고 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. 2021년 4월에는 또 박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.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장면을 캡처를 했다. 즉 박영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졌죠. 그러니까 박영선이 오세훈에게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.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장면을 캡처했다. 그러니까 박영선 괜찮아. 질 수도 있지 뭐 라고 박영선 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또 5월 3월 달에는요.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. 이제 이재명이 진 이후에군요. 이재명이 대선 패배 직후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했다. 예, 괴롭다 이거죠. 자기도. 왜? 이재명을 지지했으니까.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. 참 예. 그래서 이 판사가 재직 중에 쓴 정치 성향 글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개만 예, 소개가 된 겁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 박 판사가요. 올 2월 달에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5 단독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, 한 달쯤 지난 3월에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. 즉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 날로 미뤄졌는데 페이스북 글 삭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. 즉 이걸 보고 법조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. 이 문제의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. 그러니까 삭제를 한 것이다. 예, 박병곤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다. 예, 그러니까 참 예, 자신의 정치색이 원래부터 뚜렷했단다다가 도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던 것이죠. 예, 이 정지석 사건을 선고를 한 다음 날 10일부터 휴가를 갔습니다. 이 박병곤이. 예, 휴가를 갔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? 내가 이거 징역 6개월에 처한다라고 선고를 하면은 분명히 아주 쇼킹한 그런 판결로 굉장히 떠들썩하겠구나. 그러니까 내가 좀 피해 있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정치적인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 10일부터 휴가를 갔다. 참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글쎄요. 이 판사도 물론 뭐 당연히 총선이면 총선, 대선이면 대선 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이 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글쎄요. 이 재판에도 정치색을 드러내면은 어떻습니까? 이거는 뭐 어느 판사가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판사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판사냐에 따라서 형량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? 뭐 무죄 유무죄도 왔다 갔다 하고 형량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게 비일비재하면은 누가 판사의 이 판결을 신뢰를 하겠습니까? 수긍을 하겠습니까? 예. 최소한도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에는 객관적인 자기의 정치 성향은 완전히 사라지게 한 다음에 오직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. 죄형 법정주의. 모든 죄는 법정에 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만 죄를 처하겠고요. 아무리 우리가 저놈은 정말 아주 죽을 죄를 저렇게 졌네라고 해도 그 죄가 법전에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면은 그거는 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아주 큰 테두리가 있는 것입니다. 아무리 얄밉고 아무리
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해당 제목이 죄형 법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예. 통상 사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은 저렇게 벌금형에 처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로 돼 있는데 바로 징역 6개월에 처한다. 예, 이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정치 판사 또 나타나셨네라고 그렇게 예, 지탄을 하는 것입니다. 네. 세 번째 이슈도 이 정도까지 하고요.